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호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지신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예. 저희가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이렇게 본인 회사를 가지고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예, 같은 회사로 두 번째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죠. 없었죠.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김동신 대표님, 네. 예, 스마일 패밀리의 김동신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스마일 패밀리 그리고 서비스명은 샌드버드를 하고 있는 김동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샌드버드는 다른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채팅 API고요. 저희 거를 쓰셔서 손쉽게 1대1 메시징과 그룹 채팅을 5분 안에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팅 API. 네. 예. 조금 좀 더 쉽게 그 뭐 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네. 예,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네. 피키캐스트에서 피키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시래요. 예. 생방송을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채팅을 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거를 통해서 구현이 됐고요. 또 그 외에 뭐 한국에 뭐 1km라고 나름 많이 쓰이는 그 지역 기반의 데이팅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쓰이는 채팅 기능들도 다 저희 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대1 채팅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또 전자상거래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팅 기능을 저희 걸 쓰시면은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죠. 쏙 넣으면 5분 안에 일단 채팅이 뜨고요. 네. 거기서 약간 커스터마이징 뭐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은 완전히 그 앱에 네이티브로 들어가 있는 채팅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 이 서비스의 고객은 개발 뭔가를 채팅을 필요로 하는 부속으로 필요로 하는 네. 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되겠죠. 네, 앱이나 웹사이트. 다 웹사이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채팅 기능을 넣으려 그러면 네. 보통 뭐 기간이나 네네. 뭐 개발 인력이나 보통 어느 정도 더 소요되거나 뭐 걸리나요? 잠깐만요. 채팅만뿐만 예, 아니라 채팅 기능. 메시징도 되는 건가요? 예. 예, 뭐 채팅 메시징 약간 혼용을 할 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예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나우누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채팅은 단순히 텍스트에서 끝났었는데 네. 요즘은 사실 온 국민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 해외 같은 경우 왓츠앱 같은 걸 쓰시면서 굉장히 눈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뭐 동영상도 보내야 동영상도 되고 보내야 또 되고. 메시지 누가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예. 또 그룹 채팅도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됐었을 때 어느 정도 개발 경력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신 분들이 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붙어서 네. 뭐 한 두어 달 정도는 개발을 하셔야지 적어도 그걸 좀 돌아가게는 정도까지는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앱이 잘 됐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트래픽이 늘기 시작할 때 채팅이라는 게 사실 실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웹사이트나 앱들은 그 웹서버 같은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실시간일 필요가 없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네. 채팅 같은 것들은 아예 그 기술이 원천적인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 때 그 서버가 막 뻗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네.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저희 걸 쓰시면은 처음부터 그 개발 단가도 훨씬 더 낮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서비스가 잘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좀 밸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하고 또 제품 가격하고도 네.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얼마나? 네, 저희 거 일단은 개발해서 월 1,000명이 채팅하는 데까지는 공짜고요. 1,000명이 예, 채팅하는 근데 데까지 대부분 이제 잘 되는 앱들은 1,000명이 넘어가시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싼 게 월 59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네. 월 한국 돈 한 6, 7만 원 정도부터 그 사용자 숫자 베이스인가요? 그 MAU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월간 이제 사용자 가격이 정책이 기준으로. 돼 있고 좀 더 큰 회사들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저희는 부르는 네. 그 고객분들은 추가적인 기능 개발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요구사항이 복잡한 조금 경우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럴 때는 가격 정책도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드리죠. 예. 자, 네. 근데 우리 김동신 대표님이 우리 쫄투의 1회를 이렇게 초기에 나오셨을 때는 이 사업 모델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예. 그때는 저기 그 엄마를 위한 네. 게임 회사를 엑시트를 하고 나와서 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위한 내가 엄마를 위한 엄마들 정확하게는 엄마가 외롭다. 애를 키우는 엄마를 위한 자기 와이프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그 만든 그 친구 저기 그런 애 바로 난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서비스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 들어가요? 네. 주로 미국 엄마들이 이제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샌드버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그 엄마들이 사용 패턴을 보다 보니까 그 댓글에서 자꾸 대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댓글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에는 최적의 플랫폼은 아니어서 아니죠. 저희가 그 엄마들을 위해서 이제 채팅을 만들어 보자. 예전에 게임 회사를 할 때도 채팅 기능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채팅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걸 만들려고 쓸만한 솔루션을 찾다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도저히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실 게임 회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너희 뭐 써서 만들었냐? 우리도 지금 뭐 넣으려고 하는데 네. 니네 거만 좀 갖다 쓰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된다. 우리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SDK로 빼내서 실제로 그걸 돈을 주고 쓰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네.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그 엄마용 서비스는 그때까지 매출이 빵원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나오자마자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저희 투자사진 송 대표님께 찾아가서 네.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또 저희가- 투자해 주십시오. 좀 이런 쪽으로 살짝 좀 방향을 바꿔도 될까요? 네. 막 했는데 이제 흔쾌히라고 중간에 뭐 있겠죠. 흔쾌히 그러니까 수락을 해주셔서 스타트업 뭐 네. 저기 그 뭐 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가 뭐 좋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부름에 맞춰서 피보팅이 자연스럽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사실 과정은 우리 굉장히 애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원래 네, 예. 원색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네. 하여튼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 과정엔 되게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 그렇겠죠. 자체가 회사에 뭐 합류할 때부터 이제 사실 뭐 스마일맘이라는 그 비전을 보고 같이 뭐 합류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겠죠. 네, 팀을 보고 합류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결국 그 방향을 튼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의 방향을 함께 트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투자자분들께는 저희가 투자를 받았었던 그 배경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네. 거다 보니까 그 중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또 전적이 있는 게 첫 번째 사실 회사도 그 제가 소셜 게임 회사로 엑시트를 했지만 사실 소셜 게임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웹 2.0이라는 그 핫한 키워드, 핫하고 돈 못 버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예, 그거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제 이제 백그라운드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제 투자분들이 야 너 게임 회사 출신에 프로 게이머였었고 개발자 출신이면 네. 게임을 만들어야지 해갖고 이거 하면 투자해줄게 해서 꼭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서 피봇을 그때도 했었죠. 한번 그런 그 뭐 네. 좀 투자사 요구나 원래 잘하는 걸 좀 하려는 피봇 요구 때문에 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그 어디죠 그 회사 이름이 그 글이 그리앱 예. 회사를 그리- M&A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뭐 잘 엑시트 되겠죠? 예. 사실 예, 당연히 뭐 투자자분들께 엑시트를 해드려야 되고요. 예. 사업은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잘 네. 돼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그 최근에 네.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예. 그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하면 다들 뭐 후딱 회사 키워서 후딱 팔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네. 오히려 거기에 오신 많은 투자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네들 1년, 3년, 5년 반짝 자라는 기업가들을 많이 보는데 20년, 30년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훌륭한 회사를 키우는 사람들 참 찾기 힘들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여러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날들에 왔는데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실리콘밸리 갖고 있는 그런 인상이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좀 정말 사회에 진짜 좀 오래 갈 수 있는 밸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좀 더 목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물론 투자자분들은 그 사이에 엑시트 하시고요. 예. 예. 하여튼 예. YC 얘기, Y 컴비네이터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예.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네. 비즈니스 얘기만 하면 네.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 그 알만한 고객들 어느 분들이 쓰고 계세요? 예. 최근에 저희가 발표했던 게 이제 국내 해외 다 네, 해서 한번 말씀. 그 국민은행에서 이제 국민금융지주 쪽에 예. 이제 저희가 그 발표가 됐어요. 핀테크 파트너로서 이제 선정이 된 게 발표가 돼서 네. 뭐 캄보디아 쪽에 가서 하는 뭐 어떤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됐고요. 사실 아직 출시 전인 아니 고객사분들 핀테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실 채팅 기능? 사실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네. 뭐 고객 상담이라든가 추가적인 금융 상품의 영업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한국에도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금융에 이제 돈을 송금을 할 때 갑자기 떨렁 돈만 보내면 당황스러우니까
어떤 거 뭐 고마웠다라든가 앞뒤로 뭐 대부분 메시지를 주고받는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저희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텍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데이터를 함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됐던 게임 아이템이 됐던 뭐든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사용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은행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데도 뭐 넥슨 같은 데가 이제 넥슨. 대표적인 건데 네. FIFA 온라인 3가 이제 e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중계를 이제 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대부분 실시간 비디오랑 채팅이 정말 잘 맞아요. 이게 동영상 녹화된 것들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예, 축구 경기라든가 게임 스포츠나 이런 거는 그 순간순간에 같이 희열을 공감하는 게 야구.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데들도 오늘 이제 출시가 된 게 안드로이드 버전의 프로 야구, 네. 또 뭐 연예인과의 생방송, 또 이런 것들에 저희가 다 채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뭐 한국에서 뭐 이통사들 뭐 SK텔레콤, LG U 플러스 같이 계약이 돼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아직 밝히긴 힘들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굉장히 큰데 네. 또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물류를 굉장히 크게 하시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저희 걸 써서 약간 전자상거래 유스 케이스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전자상거래랑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에 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뜨고 있는 컨버세이셔널 이커머스. 그거 거기에 뭔가요?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커머스. 해주시죠. 예. 그게 뭔가요? 예, 일단 뭐 그게 예. 뭔지도 예. 잘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으니까. 네. 예. 그게 이제 크리스 메시나라고 그 우버에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쪽에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약간 네. 컨버세이셔널 뭐 커머스,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좀 약간 네. 처음에 코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워낙 그 뭐 O2O부터 시작을 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실제 상거래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네. 핫한지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죠. 근데 그거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단순히 앱에서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화형으로 상거래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는 이제 고객 상담부터 해서 근데 그 고객 상담이 텍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추천. 근데 그 뒤에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있겠지만 AI 같은 걸 이용해서 기반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해주면서 추천을 해주고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뭐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쿠폰 발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게 사람이 메뉴상에서 혹은 필터에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은 정규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고관여 상품들 예를 들어 제가 런던에 갔어요. 거기서 한 3개월 묵어야 돼. 네. 근데 적절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면 조건을 검색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런던에서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동산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 채팅이 딱 떠서 상담사가 붙거든요. 붙어서 너 혹시 어떤 집 찾고 있냐 이런 데가 중요하니 뭐 예를 들어 파티할 수 있는 데가 가까이 네.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조건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결국 퍼스널라이제이션에 훨씬 더 용이한 게 앱의 추가적인 개발이 전혀 없이 그거를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사실 이면에는 그거를 상당 부분은 AI가 또 다 서포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채팅봇이라고 불리는 네. 채팅봇과 AI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존만 보시더라도 아마존에서 채팅을 통해서 지금 사실 고객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미 한 최근 4년 동안에 대부분의 고객 상담이 채팅으로 싹 다 바뀌고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보시면은 채팅을 통해서 고객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초도에 처음에 고객을 빨리 응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first 네. response 타임이 중요한데 그런 걸 다 AI가 대부분이 담당을 하고요. 정형화된 그런 질문들이 많을 거니까. 특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물어보는 게 리펀드라든가 쉬핑 언제 되냐부터 네. 해서 내 이거 잘못 주문했는데 혹시 이 색깔 있냐부터 해서 그런 재고에 대한 문의라 결국은 데이터랑 연동되고 정형화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의 절반 이상의 문의를 AI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죠.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딱 들어가서 마무리를 딱 해주면서 거기서 업셀까지 해서 추가적인 매출까지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걸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앱들에서 캐치를 못하던 것들을 다 이제 기회, 매출의 기회로 바꾸고 또 동시에 AI를 통해서 비용 절감까지 하는 네. 트렌드가 좀 크게 생기고 있죠. 예. 자, 우리 그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의 대표 주자는 누군가요? 한국의 대표 주자는? 한국에서는 저희라고 아, 하고 예. 싶고요. 예. 예. 사장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제가 딱 예. 너무 네. 이게 바로 그렇죠. 유도 질문, 나이스 어시스트. 유도 질문이 너무 티가 났어요. 사실 근데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도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 전화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기 네네, 뭐 맞습니다. 그 퀄리티 컨트롤도 그렇고 잦은 이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비용 문제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채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어떻게 그런
대형사들이 또 들어온다면 네. 또 이게 또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떠세요? 저희는 실리콘밸리 회사니까요. 예, 글로벌 예, 하여튼 농담이고요. 아니, 예, 그 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카카오도 최근에 네. 이제 원래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가 있었고 네. 또 그쪽을 더 강화해서 이제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고 있죠. 예. 그쪽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그 방향은 좀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 AI를 네. 통해서 자동화라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사실 뭐 카카오 이런 데 다 이전에 옛날부터 뭐 라이브 퍼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웹사이트 기반에서 고객 상담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인터컴이라든가 다른 좀 더 다양한 밸류 프로포지션, 다양한 가치들을 단순히 상담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메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른 기존에 있는 고객 CRM과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시키고까지 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샌드버드가 갖는 강점은 그 고객의 경험을 그 개발사 혹은 서비스 업체가 온전히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도 결국 누르면은 카카오로 튕겨져 나간다든가 그 카카오란 브랜드로부터 서비스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데 저희는 완전히 그 앱 안에 네이티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객의 데이터라든가 CRM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매 내역까지 저희 서비스 상담 속에서 완전히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각각 앱에서 네. 그 들어오는 질문들하고 데이터의 어떤 수준하고 여기서 뭐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다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 이제 1, 2, 3단계로 계속 네. 발전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아직은 플랫폼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사실 채팅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마 AI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까지 좀 하는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한국에서 이런 채팅 자체를 굉장히 앱 안에서 네이티브하게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좀 좋은 시장 반응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 산업군별로 거의 1등에서 3등 안에 드는 업체들 한두 곳씩 다 연락을 먼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네. 계속 잘 응대를 해서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또 그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스마일 패밀리의 원래 하던 사업과 지금 이제 이거로 바뀌면서 이게 피보팅 정말 완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살짝 피보팅이 아니라 180도 회사를 완전히 예. 사업을 이제 새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짧게나마 이런 거를 계획하거나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창업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피벗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은 더 좋은 기회를 향해서 이제 디딤돌을 밟고 가는 것 같지만 또 안 좋게 말하면 기존 사업을 약간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결국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네. 다음에 놓여 있는 이게 성과이고 기회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원래 가던 방향에서 초점을 잃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유혹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조직 안팎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같아요. 고객의 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그다음에 결국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느끼는가를 듣고 그 속에서 다 들을 만큼 듣고 데이터 포인트를 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넥스트 스텝까지 갈 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마일스톤들과 지금 이걸 했었을 때 우리의 마켓 사이즈 또 우리의 실행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얼만큼 네.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정말 정답은 없는데 그때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투자자분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한번 해봐라 하시면은 그때 딱 용기를 얻어서 하는 거죠. 예.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럼 지금 하는 그 API 채팅 API 쪽으로 네. 그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월 일어나고 있나요? 뭐 아직 네. 대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예. 뭐한데 실제로 좀 의미 있는 매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BP는 아직은 넘진 않았어요. 아, 넘진 그래요? 않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팀 사이즈가 없진 않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올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13명이고요. 13명. 예, 이제 미국에도 좀 있고 한국에도 좀 있고 하고 예, 아무튼 실제 저희 현재 성장세로 따지면은 뭐 BP는 머지않은 시일에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기 그 스마일 패밀리의 또 그 유명해졌던 그러니까 소셜상에서 유명해졌던 계기가 네. 플립을 했거든요. 네. 미국 법인으로. 네.
네.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왜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플립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가 가시밭길. 계기가 있는지. 예, 참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당시 스마일맘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 버전이 있었는데 네. 점점점 많은 트래픽이 미국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는 DAU 기준은 거의 80~90%가 다 미국 엄마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받았던 텀sheet 자체가 미국 법인 어차피 뭐 미국 고객이고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마케팅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고객 응대를 해야지 한국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텀sheet을 받은 게 있었는데 투자 텀sheet 자체가 미국 법인을 미국 플립하는 법인 해야지 이제 투자를 넣겠다라는 그 전제가 붙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한국에서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특히 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플립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많겠죠. 예,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 그 여러 가지 이제 몰랐던 그 규제라든가 허들들 뭐 각 은행에서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웬만하면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예. 비용은 총 얼마 들었어요? 그때 제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거 플러스 펀드레이징까지 같이 해서 비용이 나온 거라서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기관 투자까지 받은 경우는 그래도 15,000불에서 한 25,000불 정도가 나올 거고요. 네. 엔젤 투자 단계면 10,000불 이하로도 가능한데 최근에 제가 그 뒤로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네. 그래서 소개를 좀 몇 군데 해드려서 이제 아마 노하우들이 쌓여서 아마 그런 것들 좀 더 표준화되면은 더 내려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잘한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게 후속 펀드레이징도 연관이 되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때 플립을 엑시 플랜도 연관이 되고. 그때 플립을 안 했으면은 저희는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펀딩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뒤로 저희가 뭐 Y 커뮤니티를 간 것도 사실 그때 어차피 그게 가려면 플립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펀드레이징을 좀 했는데 그것도 다 대부분이 사실 미국 쪽에서 받았거든요. 미국이랑 해외에서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플립이 안 돼 있었으면 사실은 투자를 못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B2B, SaaS나 Paa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이런 분야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되게 하기 힘든 분야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부분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미국 쪽에 많이 포진돼 있고 거기서 투자의 전 세계 투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일어나고요. 또 M&A도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거기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 컴비네이터 얘기를 조금 그러면 뭐 쉬었다 갈까요? 그거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저는 우리 회사가 참 특이한 게 그 처음에는 이제 테크스타즈에 갔었죠. 테크스타즈에 갔다 와서 런던 사장님께서 너무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는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대표님이 너무 이제 가고 싶어 하셔서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저는 뭐냐면 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 대표님이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그 글로벌로 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Y 컴비네이터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셨고요. 또 회사의 플립 또 뭐 굉장히 남들이 하는 거지만 일찍 좀 하셔서 경험을 쌓으셨고 또 거기에 이제 해외 투자까지 받으시고 회사 사업도 바꾸시고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면 참 굉장히 새로운 거를 남이 안 해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Y 컴비네이터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Y 컴비네이터 지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좀 실무적인 팁 좀 알려주시죠. 일단 왜 지원을 하게 됐고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선정되고 뭐 이런 설명 전에 굉장히 감사한 게 사실 저희 Y 컴비네이터 갈 때도 그러고 되게 진짜 송 대표님 항상 믿음의 축구 그냥 잘 봐라 약간 거의 항상 반대 없이 그냥 다 믿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원래 투자하고 나면 의리돼요. 전 그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됐었고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압니다. Y 컴비네이터도 사실 저희 재수생이에요. Y 컴비네이터의 절반 뭐 언저리 회사들이 사실은 다 재수생이고요.
특히 첫 번째가 사실 스마일맘으로 지원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는 잘 안 됐어요. 아, 근데 예.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뭐 좀 더 준비를 한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데이터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샌드버드로. 예, 샌드버드로 지원했었을 때. 근데 사실 이것도 지원하게 된 게 약간 웃긴 게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라 이제 아는 동생네 회사가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 서류를 좀 봐주다가 보다 보니까 마감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아. 썼던 거 한번 쓰고 아이템 부분만 딱 바꿔갖고 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되게 민망해졌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떨어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후배한테 아유. 제가 이제 내가 너한테 술을 살 게 있다. 일단 만나자 하고 이제 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면접에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면접도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너무 기쁜 게 이번에 그래서 한국 회사 2개가 됐어요. 아, 예. 그뭐 미소 갯미소 거기랑 롤리스랩. 롤리캠이라고 네. 되셨는데 그 한 군데가 제가 추천을 한 데였거든요. 근데 네. 잘 되셔가지고 지금 한국 회사가 이제 점점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YC 내에서도 그래도 한국 애들 오면은 열심히 하는구나. 약간 그런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좋은 약간은 좀 선배들이 희망- 좀 잘 해놓은 게 네, 있었던 것 앞에 같아요. 또 특히 이제 미니박스 미니박스가 너무 그거 잘해주셔가지고 있었고. 그 네.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래서 계속 좀 좋은 선례를 앞에 있는 회사들이 좀 잘 만들어 드리면은 계속 그런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 쉬었다가 예, 조금 더 예,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잠깐 머뭇거리셨지만, 네, 저희 쫄지마 창업 스쿨이 예. 그 11주 미니 데모데이까지 하면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뭐 너무나 열성적으로 여러 강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송관 대표님께서 주옥 같은 그런 그 촌철살인의 멘트를 어록을 몇 개 남겨주셔가지고 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어록을 말씀드리면 사람 냄새 나는 PT는 잘 들었는데 저는 돈 냄새가 더 좋더라.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사업 계획대로만 해도 망할 것 같아라는 주옥 같은 어록을 남겨주셔서 예, 그 유족의 미를 거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한 말씀 하시죠.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사실 뭐 약간의 뭐 그 예.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예.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었어요. 너무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예. 그 김 팀장이 그랬던 거죠. 그 저기야 누가 그랬나요? 팀장이 댓글이? 올렸어요. 예. 네, 하여튼 네. 예. 저희 매번 이걸 빠먹었네. 예, 매번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팀장님, 예, 박영은 팀장님, 예. 이윤 매니저님, 그리고 베이루 인턴. 예, 곧 그만둘 예. 베이루 그 진심으로 인턴. 감사드리고요. 예, 안종건 안종건 인턴도 있죠. 있습니다. 예. 예. 매번 이거 달아주고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분들의 네. 그 아산 나눔재단의 네. 그 지원과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의 그 개인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노력으로 예. 저희가 지금까지 예. 그 200회 넘게 방송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쫄투를 예. 지금 늘 진행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받고 하겠습니다. 혹시 Y 컴비네이터가 얘기했으면 예. 그때 남은 얘기를 예, 못한 얘기를 예.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SDK 형태로 인앱 메시징 서비스를 하는 게 예전에 별로 없었는데 해외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고 그 가격 체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뭐 스타트업, 뭐 미디엄, 뭐 엔터프라이즈 해서 가격도 그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샌드버드만의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예, 사실 미국에 뭐 레이어라고 해서 한 200억 정도 투자받은 곳들도 있고요. 뭐 영국에 뭐 퀵블록스라고 해서 저희 테크스타 갔던 건물에 같이 있었던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하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출발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의 특징이 보면은 다 미국은 대부분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1대1 메시징으로 출발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이제 뭐 발전 방향이라든가 서버의 구조상 굉장히 소규모 사람들끼리 채팅에 되게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과거에 게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한 방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 동접에 익숙해져 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동접에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먼저 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 방에 뭐 수만 명이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방송 서비스라든가 실시간 쪽에 좀 더 네, 그리고 경쟁력이 게임이라든가 있다. 이런 쪽에는 저희를 거의 쓰실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저희가 또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유니티 같은 엔진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전통적인 업체들은 대부분 웹이라든가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또 한국이 또 안드로이드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랑 iOS랑 SDK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게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 업체 보면 iOS는 엄청 좋은데 안드로이드 하려고 보면 안드로이드가 너무 뒤쳐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 태생이라서 그런데 좀 더 잘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백엔드가 결국은 더 막대한 동접을 처리를 하면서도 이게 또 스케일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랑 그런 어떻게 보면 백엔드의 그런 비밀, 시크릿 소스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결국 샌드보드가 어쨌거나 이 채팅에 대한 기술이나 어떤 소스나 이런 것들은 뭐 웹 시절부터 많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은 실제 B2B로 그 어떤 비용을 받는 것만으로는 아주 큰 수익화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커머스 부분에 뭐 수익 쉐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고 한다 그러면 채팅 기능이야말로 빨리 내재화를 해버려야 된다든지 혹은 본인들의 정보가 밖에 다른 서비스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커미션을 몇 프로씩 떼어야 되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됐을 때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뭐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샌드보드가 가지는 실제 핵심 경쟁력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업의 이제 발전 단계를 한 두 단계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부분 큰 업체들이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채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그 텍스트를 띄우는 건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건 다 학교 다닐 때 개발자 하신 분들 한 번씩 호기심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유저들이 이미 100만 명, 200만 명씩 쓰는 전자상거래 업체 이런 데들은 그걸 잘못 붙여서 앱이 다운된다던가 그 유저들이 안 좋은 UX를 경험했었을 때 얻는 데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험치가 있는 업체들과 많이 제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케이 알았어 이게 밸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 했었을 때 그 다음부터 두 번째는 저희가 얼만큼 더 부가적인 밸류를 더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 봇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그것만 R&D를 한참 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을 때 이걸 쓰면은 고객 상담사에 상당 시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절반으로 준다. 예를 들어 응대 시간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도도 95% 이상의 뭐 이런 정확도가 나온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은 사실 검색 엔진 우리가 내재해 보겠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밸류 애들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모델 다각화도 필요하겠죠. 현재는 저희가 이제 거의 트래픽에 기반으로 한 약간은 좀 더 인프라적인 성향이 강한데 사실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추가적인 커스텀 피처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원타임으로 개발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달달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형태 기능들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큰 업체들이 또 연락 왔었을 때 기존에 만들었던 개발 기능들을 열어드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차징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는가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마일맘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 런칭하시고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은 유저들을 이제 확보하셨다 하셨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가시니까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예. 네, 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네요. 일단 스마일원과 샌드버드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B2C고 하나는 이제 B2B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케팅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채널도 다르고. 근데 일단 스마일맘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스마일맘은 처음에 미국으로 하게 된 게 약간은 우연이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한국은 저희가 처음엔 영어 버전이 있었을 뿐이지 한국에 더 집중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벤트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한국은 사실 엄마들의 대체제가 너무 훌륭한 게 많은 거죠. 기존에 네이버 카페뿐만 아니라 블로그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그게 다 해결되는 솔루션은 없었지만
그 엄마들이 굳이 원했을 때 이미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대체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그때 하이테크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게 전환 비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 소비 패턴을 굳이 하나로 모았을 때 그 학습을 시키고 이걸 알리는 데 드는 전환 비용보다는 전환 비용이 높아서 그냥 엄마들은 기존 거를 쓰는데 좀 더 그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사실은 한국의 그런 훌륭한 네이버에 있는 카페들이라든가 그런 카카오 스토리 같은 엄마들만의 아기 사진을 자랑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 비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고 그 엄마들이 기존에 쓰던 거는 90년대 말에 만들어진 그 이제 HTML 기반의 웹사이트와 굉장히 UX가 안 좋은 웹 게시판들이 거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약간의 그 진공의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뭐 페이스북 마케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그게 당연히 뭐 초대도 하겠지만 그런 옛날 커뮤니티들이 야 나 이 앱 받아봤는데 괜찮더라 하면서 엄마들끼리 추천하는 게 실제로 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희가 결국은 미국에서도 좀 약간 간과를 했던 게 이런 엄마 커뮤니티들 소셜 네트워크의 핵심은 그 특정 지역에서 크리티컬 매스를 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페이스북이 그렇게 빨리 폭발적으로 됐던 거는 대학교라는 밀집된 공간에 그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비슷한 데모그래피, 비슷한 타겟,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대학생들이 20% 예를 들어 200명만 넘으면은 80%까지 치솟는 건 정말 쉬운데 한국 엄마들과 달리 미국 엄마들은 굉장히 이게 퍼져 있어요. 지역적 밀도가 없고 한국처럼 막 도시형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크리티컬 그 지역의 크리티컬한 매스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막 게릴라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오프라인 마케팅들의 비용이 한국에 뭐 10배, 20배씩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게 이걸 넥스트 스텝까지 가려면 적어도 저희가 30억, 50억 이상을 마케팅에만 써야 되는데 그때 저희 자금 사정은 도저히 거기 가기 쉽진 않아 보였던 상황이고 그때 이제 때마침 샌드버드란 이런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생기니까 약간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적절하게 피벗을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은 그런 특히 소셜 앱들은 마케팅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에 덧붙이면 이게 참 특이한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회사에서 테크놀로지의 회사로 서비스 그 맘 서비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회사에서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한 거니까 사장님이 그리고 이전까지 회사를 붙이면 이거 회사가 진짜 이 동서남북으로 이거 정말 다양합니다. 좀 산만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아니 그 뜻은 아닌데 아주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결정이나 그런 건 아니었죠. 왜냐면 자금도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 팀워크도 다 이게 추스리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간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백엔드에서 일단은 통신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뭐 소켓을 쓰시는지, HTTP를 쓰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제가 이제 그쪽 일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 클라 업무를 했었었는데, 이제 소켓과 할 때는 이제 통신을 할 때는 클라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메시징 쪽만 하는 이제 인원이 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복잡했었고. 잠깐 클라요? 예,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예. 쪽에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커넥션도 이제 붙어 있을 때는 뭐 소켓 통신을 하다가 떨어지면 뭐 GCM 푸시 방식을 써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샌드버드는 그거 이제 되게 쉽게 이제 클라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API를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클라라 얘기한 줄 알았어요. 클라이언트. 말씀하시죠. 얘기하시죠. 굉장히 감사해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그동안의 노하우가 집대성이 되어 있는 정수가 담겨 있는 SDK 속에 일단 웹소켓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예전에 저희 전 세대 이런 실시간 메시징하는 업체들이 XMPP 같은 그러니까 제버 프로토콜이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혹은 그 웹 기반의 HTTP라는 기술을 써서 사실 실시간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폴링이라고 하죠. 계속 다시 서버에서 땡겨와서 그 실시간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썼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XMPP라는 프로토콜은 사실 구글이 보안과 여러 가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로
작년 말인가 2014년 말에 이건 우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사망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근데 때마침 웹소켓이라는 기술이 딱 이제 좀 보편화되면서 이게 지금은 실시간 메시징이 거의 새로운 표준처럼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네. 그걸 통해서 구현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는 그 웹소켓으로 다 통신을 하는데 그게 저희 SDK에 저희가 커스텀으로 만든 프로토콜로 다 통신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서버 단에선 따로 또 서버끼리 통신할 수 있는 API를 열어뒀는데 그거는 뭐 RESTful한 방식으로 이제 API로 있어서 사실 필요한 입맛에 맞게끔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개발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뭐, 불화를 많이 잘 하면 물어보시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미천이 이제 예. 다 드러났으니까요. 예.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산을 조금 이해하시거나 예. 네트워크 네. 프로토콜을 좀 이해하셔야 네. 되는데요. 이 이상 물으셔도 김 대표님께서 대답을 못 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감사드리고요. 그 Y 컴비네이터가 결코 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고 막 그럴 정도면 결코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데잖아요. 진짜 어려운 데인데 뭐 합격 팁 같은 게 있나요? 속성 합격 팁 뭐 이런. 예. 그 저도 처음에 할 때 일단 처음에도 서류는 통과를 했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참고한 게 사실 Y 컴비네이터 사이트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뭐뭐를 참고하라고 예시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급급해서. 다른데 사업 계획서 쓰는 것처럼 굉장히 마케팅스러운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이노베이트 할 거고 이렇게 엄청난 혁신과 미래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Y 컴비네이터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파운더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한 공돌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기름기나 이런 걸로 싹 빼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시크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게 드루 휴스턴이 드랍박스 지원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시크해요. 난 바쁜데 근데 이런 것까지 길게 설명을 해야 돼? 귀찮아. 이거 못 알아들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써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진짜 그 템플릿 그대로 복붙을 한 다음에 제 이름과 이거로 바꾸면서 내용이 다른 것들만 약간 커스텀해서 썼었고 네. 그게 2번 다 지원했을 때 2번 다 서류는 그렇게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류 통과 속성 팁. 예. 굉장히 말투랑 거기서 드라이하게. 그리고 막 추상적인 거 다 빼고요. 다 빼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랑 숫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데 말고 그냥 결과부터 딱 얘기하고 왜 이렇게 됐어를 핑계스럽지 않게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써주면 오히려 거기서 약간 감동을 받더라고. 얘는 우리랑 같은 과야.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면접 들어온 사람 대부분이 다 공돌이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드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면접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인 게 총 10분 면접을 보는데 네. 10분 동안 다 물어봐요. 시장, 뭐 제품이면 제품, 팀, 경쟁사, 비즈니스 모델, 과거의 성적부터 해서 각 파트별로 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가, 회사의 지분 구조, 과거의 투자사 이런 거를 10분 안에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 보면 4명이 면접을 들어오는데 2명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대표 파트너들인데 그분들이 질문할 때 대부분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명이 동시에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때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이거를 한 문장 내지 2문장으로 답변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을까를 답변을 소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한국 특유의 서론부터 나오면은 바로 답이 잘리거든요. 왜냐면 한두 문장 얘기만 10분 내에 수많은 질문을 답해야 되니까 바로 준비된 그래서 답변을 앞이 말이 딱- 길어지면 바로 다음 질문을 하고 이 사람들 얼굴이 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고 이 사람이 다음 질문 안 들어오네 하면 부연 설명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면은 뭐 iPolgram.com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예상 질문지들이 다 있어요.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집. 그걸 보고 예상 답변지를 다 해서 그걸 정말 다 숙지를 외우셔야 해야 돼요. 되네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드라이하게. 기름기는 다 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툭툭 던지시면 되는데 거기서 막 내가 왜 이걸 여기까지밖에 못했는지 우리가 아직 출시는 못했는데 사실 이걸 준비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뭐 출시 못했으면 그냥 못했다 언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전화번에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00 스타트업의 데모데이를 제가 최근에 갔었거든요. 네네네. 딱 2시간 동안 중간에 소개까지 하는데 2시간 동안 회사 40개가 소개를 했거든요. 네. 40개 회사를 데모데이를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 드라이하게 핵심만 딱딱 그냥 짚어주고. 핵심을 딱 그냥 뭐를 얘기해줘나 그리고 이게 이펙트니 이 얘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지 이게 네. 딱 담겨 있는 걸 하니까 3분이면 그냥 충분하고 충분하죠. 회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충분하죠. 40개사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금방 가더라고요. 네. 저희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데모데이 어떻게 데모, 하셨어요? 아니 데모데이 말고 먼저 네. 말씀하시죠. 예. 데모데이 힘들었고요. 그 저희 샌드버드도 처음에 막 네. 갈 때는 막 우리는 리얼 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야 이랬더니 그래 그럼 니네 뭘 주는 거야? 우리가 채팅과 뭐 메시징 그래서 뭘 주는 건데 뭐 SDK API 니네 채팅 API네. 채팅 API라고 해. 왜냐면 너희 고객들은 그걸 갖고 너희를 검색을 할 거지 리얼 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검색한 사람 아무도 없다. 채팅 API라는 게 웹사이트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니네 카피도 그거여야 되고 검색 엔진 최적화도 그거로 하고 블로그 컨텐츠를 써도 그 키워드가 들어가게 써라. 굉장히 콘크리트한 거죠. 만져지는 형태로 그렇죠. 예. 말하게 하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걸 훈련을 몇 달 받고 나와서 보면은 네트워킹이나 이런 행사에서 스타트업들이 자기 회사를 얘기할 때 들어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회사가 많죠. 너무 그걸 많이 그런 네. 식으로 구체적인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쓰실 때 인터뷰 보실 때도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인 단어들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당장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아까 보니까 네. 뭐 Y 컴비네이트의 프로파일이 다 공돌이더라고요. 공돌이라고 그랬죠? 네네. 저도 공돌인데 이게 지금 근데 수준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저기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셔서 네. 예, 가장 밸류 있게 느낀 점 그리고 이것만큼은 또 네. 한국에서 또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 뭐가 있나요? 이게 단어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집중인데요. Y 컴퓨터에서 항상 들어가면 모든 얼럼나이들이 와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냐? Write code and talk to customer.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고객과 얘기를 해라 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Write code. 라이트 코드. 코드를 짜고 talk to customer예요. 야. 지금은 약간 게 추상화됐어요. 왜냐면 하드웨어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빌드 프로덕트, talk to customer라고 하는데 예. 결론은 그거 말고 다른 짓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YC 기간에 사람도 못 뽑게 하고 기자도 못 만나게 하고 투자자도 못 만나게 해요. 누구요? 마지막에 투자자도 못 투자자도. 만나게 하고 아무도 하지 말라 그러면 막 투자자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연락하는데 어떻게 하면 왜 만나냐고. 만나지 말라고. 너 그 개발하는 거야? 고객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왜 해? 그리고 계속 혼을 내는데 처음에 개발하고 그래도 고객. 데모데이 오는데 우리 그 미리 관계 빌드해야 되지 않아? 헛소리 말고 니네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 설명하고 그게 얼만큼 잘 된지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와서 명함 주고 가니까 자꾸 딴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마운틴뷰라고 그 산동네에서 살게 해요. 네. 근데 그게 있다 보면 진짜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네트워킹 행사 미덥 있다?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그럼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숙소에 3달 동안 이제 그냥 매일매일 개발만 하고 이메일 쓰고 고객과 컨콜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굉장히 사업의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비지, 그러니까 바쁜 게 진도가 아니라 성과, busy is not progress. 네가 막 바빠서 막 이것저것 다 해도 그게 결국 고객을 한 명 더 유치했냐? 아니면 제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아니면은 사실 진도를 전혀 나간 게 아닌데 헛된 진도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갸우뚱했는데 예,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네요. 예, 예. 그게 약간 체득을 계속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 너무 이렇게 유혹이 많죠. 이렇게 술자리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술자리는 네. 제가 끊어드릴게요. 예. 그 자, 데모데이는 어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받잖아요. 네. 3분인가요? 2분 30초인데요. 2분 30초. 주로 권장은 2분 약간 넘게. 2분 동안 하신 거예요? 2분 네네. 동안. 데모데이에 예. 여긴 2분. 예. 어.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에 대본 다. 네. 그런데요. 근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데모데이 했을 때 네. 어떤 분위기나 결과는 어땠어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게 네. 약간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니까 네. 서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연습이 오히려 테크스타보다 연습을 그러면서 덜 해요. 테크스타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배우 훈련시킨 사람 와서 너희 손동작은 어떻게 해? 뭐 복부의 힘은 어떻게 줘? 막 이런 걸 훈련시켜 주거든요. 근데 YC 때는 그냥 계속 반복하고 근데 되게 고마운 거는 그 바쁜 파트너들 대부분 파트너들이 다 엑시트해서 뭐 부자 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몇백억 몇천씩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주말 내내 들어주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다시 또 해봐 하고 그걸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 걸 부킹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건 너무 고마운데
결국은 적자 생존. 약간 스스로 알아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데모 데이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상적인 게 그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라이크 버튼을 쫙 눌러주면은 그 컨택들이 쫙 이메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끝나자마자 그 이메일들 바로 팔로우업해서 우리 언제 만나자 해서 이제 미팅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 이제 딜들을 만드는 건데요. 그 경험도 굉장히 재밌고 확실히 그 YC라는 후광 때문에 그 묻지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꽤 있고요. 뭐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얼굴 못 뺀 투자자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근데 그거를 함부로 받지는 않는 게 YC 내부에도 이제 투자자 뭐 평판 DB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이 사람 평판 좋네라고 하고 기존의 YC 파운더들의 경험이 되게 좋았으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예, 혹시 흘러가서, Y 컴비네이터 그리고 미국으로 플러핑,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피보팅, 네, 그리고 테크스타즈를 비롯해서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네. 예, 오늘 그 저기 뭐 언제라도 종합 만물상. 예, 김 대표님께 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상이네요. 자, 우리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했을 때 또 타이밍도 괜찮았고 헤쳐나가서 여기까지 온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자, 김 저도 대표님,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영감을 얻고 많이 배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김 대표님 돈은 필요하신가요, 회사에? 저희는 에버노트랑 비슷하게 항상 always fundraising인데요. 네. 좋은 예. 가격이면. 네. 예. 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펀드레이징 클로징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네. 네.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네. 다음 라운드는 얼마 예, 정도? 올해 뭐 한 연말 정도에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얼마 네. 정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3밀리언에서 5밀리언 정도. 네, 30억에서 50억 예. 대충. 30억에서 50억 자, 정도.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너무 하여튼 저기 인상 깊게 봤고요. 네.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예측을 많이 할 때 상당 부분 그런 그 보이스로 했던 것들이 텍스트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텍스트들은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뭐 AI나 이런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좀 그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성장 트렌드에서 그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잘 잡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 뭐 저는 아직 신생 VC라 예.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10억 정도 예. 투자 검토해 보고 알겠습니다. 원빌리언. 신생부 씨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좀 줄일까요? 아니 근데 끝나고 따로 좀. 아, 예. 예. 홍 대표님은 예, 저희는 지금 펀드에서는 도저히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50억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새로 펀드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네. 그 주로 이제 우리가 펀드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블라인드 펀드죠. 네. 투자를 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프로젝트 펀드. 네. 아, 우리가 샌드버드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그 펀드 출자자에 가서 돈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 감사하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